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희의료원과 국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시 도심권 50+ 센터가 함께 마련한 랜선 건강교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국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이자 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바로 비만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희의료원 랜선 건강교실에서는 이 비만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비만과 관련한 질병 극복 프로젝트를 6개월에 걸쳐서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나눠볼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순서, 바로 이 비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비만을 잡는 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비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병 극복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이재동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학장도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교수님 먼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지금 뭐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금 이제 대학에서는 그 학장 보직을 맡고 또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병원에서는 우리 척추관절센터와 이제 비만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6개월간 저희가 비만을 잡고 질병을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제가 오랜 기간 그 환자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요. 네.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네. 아니면 또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자기 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네. 사실은 그 몸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질병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하니까 네. 우선 자기 몸에 어떤 문제, 생활이 어떻게 잘못된지를 되돌아보기 이전에 그냥 병원에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출근하듯이 이제 병원을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이 비만을 연구하고 이제 또 전공을 하게 된 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몸의 문제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비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6개월간 이 비만과 그다음에 비만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질환들을 쭉 제가 허리 통증부터 암까지 조금 말씀을 이제 매월 이렇게 좀 한 6개월간 드리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손쉽게 비만 잡는 법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내 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제가 오늘 좀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쭉 따라오시면 아마 앞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네. 또 그렇게 아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시간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비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듣고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채팅에 상담 내용을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후에, 이 시간 끝부분에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교수님, 네. 요즘 이렇게 TV를 틀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거나 이 비만과 관련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넘쳐나요. 과연 어떻게 사실은. 비만을 네. 잘 잡아야 되는지 사실 헷갈리는 네,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선 한번 보면 사실 이제 뭘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뭐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저탄고지라 그래가지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뭐식 한때 이제 또 얘기가 된 적이 있었고, 이제 황제 다이어트라고 또 과거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고구마만 먹는다든지 뭐 포도만 먹는다든지 이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먹는 방식에 따라서 뭐 일일 일식만 해라, 또 뭐 간헐적인 단식을 해라, 네, 뭐 또 이런 여러 얘기도 얘기가 있었고요. 많아요. 그 다음에 요즘 뭐 말씀대로 TV를 보면 이제 뭐 장내 세균총 얘기를 하면서 뭐 뚱보균, 날씬균, 뭐 또 요즘 단백질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저분자, 고분자 등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내 몸에 맞느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그걸 알려면 내 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기 몸을 알고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아니면 이제 TV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진짜 뭐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으면 다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사실은 그런 것만 챙겨 먹어도 어떻게 보면 밥이나 우리가 먹을 위에 어떤 여유분이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 몸을 좀 알자. 어떻게 네. 내 몸이 어떤지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내가 이제 앞으로 다이어트하고 생활하는 게 이제 좀 초점을 둬보자,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네, 예. 만병의 근원인 이 비만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생기게 그렇죠. 되는 이것도 걸까요? 한번 짚어보는 게 좋겠죠. 네. 이제 크게 사실은 이게 비만이 우리 몸에 어떤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첫째는 이제 중력인데요. 중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죠. 힘이잖아요. 네. 이게 자연의 에너지거든요. 네. 이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힘이고 에너지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무시하고 생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질환들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인간은 이제 직립동물이잖아요. 네. 직립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력의 이제 역행에서 어떤 지지력과 이 중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척추나 이 중력의 하중이 가해지면서 척추나 관절에 이제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통계가 나온 걸 보면, 인간의 대부분 80% 이상은 이 척추나 관절의 어떤 질환을 겪는다는 겁니다. 80%면 거의 뭐 정도가 대부분 또 모든 사람은 그렇죠. 다 네. 이제 척추나 관절 질환을 겪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체중 내지는 이제 지방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체지방이 1kg 늘게 되면 네. 사실은 이 허리나 무릎의 하중은 어떻게 보면 한 5kg 이상의 5배 이상이에요. 예, 움직임에 따라서 5배 이상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비만하면 다 체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체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우리 몸의 체중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뼈의 무게, 근육의 무게, 그 다음에 지방의 무게, 그 다음에 몸의 체액의 무게, 이걸 토탈 합쳐서 이제 체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뼈나 근육이나 이건 우리 몸을 다 지지해주고 어떻게 보면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통로고, 이건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반드시 필요한 거고,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방이라는 거죠. 이 지방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쌓이면서 이제 문제점만 유발하지, 이 우리 몸에 적절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 기계로 비하면 몸이 돌아갈 정도의 기름칠 정도에만 지방이 필요한데, 그 이상 이제 지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이제 어떤 중력에 의해서 체지방이 늘게 되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관절이나 척추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질환을 유발한다는 첫째 하나의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속에 이제 필요 이상의 지방이 축적이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혈액 속으로 녹아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혈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혈관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나 기관들의 어떤 생명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쉽게 표현하면 혈관이라는 이 호수가 지방에 끼게 되면 이제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일 위에서 보면 예를 들어 머리에 모근에 들어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모근이 약해지면서 이제 탈모가 오는 거고요. 또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이제 뭐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뇌 노화로 인해서 뭐 치매나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심장에 예를 들어서 지방이 끼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이나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혈액순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쉽게 좀 이 비유를 들면 우리 몸에 혈액이 순환된다는 거는 우리가 강에 강물이 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물이 잘 흐르려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강바닥이 깨끗해야 되는데 지방이라는 이끼가 쭉 끼어 있으면 순환의 장애를 유발하는 거죠.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순환이 안 되면 물이 썩죠. 썩죠. 마찬가지로 우리 혈액도 순환에 떨어지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혈액이라는 게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암까지 이제 유발될 수 있는, 이제 반드시 잡아야 될 게 우리 몸의 체지방을 적정량의 체지방만 유지하고 과잉되는 체지방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비만을 잡아야 된다는 네. 말씀을 그러니까 좀. 비만의 주범은
뭐니 뭐니 해도 아무래도 이 지방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체지방. 네, 체지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체중이 아니라 뭐 내 몸에 체지방이 얼마나 과해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요즘 뭐 이제 그 체성분 분석이라 그래서 요즘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뭐 헬스클럽이나 가면 다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기 저항, 우리 몸에 전기를 통하면 이제 근육의 전기 전도하고 네. 지방의 전도, 그 다음에 또 몸의 체액, 뼈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인바디라는 회사가 이제 그걸 해서 우리가 인바디 하는데 이제 체성분 분석기에 손을 잡고 이제 전기 저항을 측정을 해보면 네.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이나 뼈의 무게를 다 분석을 해서 당신의 적정량은 몇 킬로인데 이 지방이 몇 킬로 오버됩니다.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하다. 네. 이제 그거는 좀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 비만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교수님 강의 후에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을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셔도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네. 이제 비만 치료는 자기 좀 전에 몸을 봐야 예. 답이 나온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 한의원에 한번 가보시면 사실은 좀 유능한 한의사분들은 환자가 걸어 들어오면 한 7, 80%의 그 사람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게 네. 이제 뭐 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보면 이제 그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뭘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의 몸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기운을 보는 겁니다. 네. 기혈을 보는 거죠. 예, 기혈을 보는 건데 이제 우리 그 뭐랄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꼭 하루에 한두 번은 자기 몸을 보라. 왜냐하면 자기 몸을 보면 자기 몸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저녁에 이제 샤워하시고는 꼭 한번 거울 앞에서 자기 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럼 뭘 보느냐?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뭘 보느냐? 네.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오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 체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 체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몸이 좀 뚱뚱한지 아니면 좀 말랐는지 뚱뚱한지 말랐는지만 봐도 굉장히 그 사람의 기혈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정상이거나 말랐는데 본인 생각하기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인바디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가서 인바디를 해보면 이제 지방이 오버가 되는지 네. 적정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수치가 있을까요? 그 수치는 이제 우리가 체지방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저는 이제 체지방률보다는 그 오버되는 체지방량을 가지고 하는데 네. 이제 일단 자기가 체지방량이 10kg가 오버가 되면 네.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kg? 네, 뭐 연세가 이제 5, 60대 이상이 되셔도 10kg가 이상 되면 이건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보통 4, 50대 정도 되면 한 6, 7kg 정도는 문제가 없고 한 20, 30대 정도 되면 한 5kg 정도는 아주 일반적인 정도의 어떤 체지방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네. 인바디 용지를 하나 프린트를 해서 네. 그 뭘 얘기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예. 그걸 제가 말씀을 인바디를 통해서 네, 인바디 용지를 보면 결과지를 보면 네. 이제 그걸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거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이제 뚱뚱한지 말란지를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몸은 상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근데 보면 거울을 보면 내가 상체가 좀 더 비만하다든지 아니면 복부나 이 엉덩이나 하체가 좀 더 살이 쪘다든지 이것만 이제 보면 사실은 내 몸의 기운이 뚱뚱하면 내가 뭔가 지금 넘치는구나. 네. 또 말랐으면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또 상체가 예를 들어가면 기가 뭔가 위로 쏠렸거나 아니면 아래로 쳐졌거나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환자만 봐도 뭐 거의 이제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팔다리가 가는지 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겁니다. 이 부분만 상하의 균형만 맞고 나름대로 비만하거나 너무 마르지만 않은 형태를 유지하면 이제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국소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다면 이렇게 몸을 봤을 때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제 넘치고 부족하고 뭐 쏠리고 이게 이제 몸의 상태 기혈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기혈. 기혈이라는 게 뭐냐면 네.
기라는 건 에너지,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 에너지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게 기혈인데요. 네. 이제 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고 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이제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이제 이 기혈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신적으로 비만하다는 건 뭔가 넘치는 거죠. 아, 네. 넘치고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순환이 될 수가 없죠. 예. 네. 쌓여 있으면 순환이 안 돼. 이 사람은 순환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순환을 시켜야 되고,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환자분들 중에 아,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아, 그런 사실은, 타입이군요. 네, 네. 사실은 저는 별로 먹지도 않는데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순환 대사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사람들은 뭐냐 하면, 마른 사람들은 부족한 거죠. 아, 음식을 먹고 그렇겠죠. 기혈을 부족한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비만에 문제가 생기냐면 에너지 생성을 해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근육도 형성이 되고 몸에 필요한 어떤 체성분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제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고지혈증인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말랐는데 고지. 말랐는데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사가 안 되면서, 선생님 저는 뭐 고기도 안 먹고 뭐 많이 먹지도 않은데 뭐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고지혈증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그 사람은 사실은 잘 먹고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늘려야지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왜 또 저런 사람들이 배가 나옵니다. 마르면서, 팔다리는 마르면서 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네. 이제 기혈을 생성하는 곳이 바로 이제 소화기능인데요. 이 소화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혈도 부족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소화시키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에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부에 쌓이면서 이제 체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팔다리가 마르면서 배가 이제 볼록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체 비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 조절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키가 이제 위로 쏠리는 거죠. 네. 이제 우리 몸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균형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 위쪽에 심장을 중심으로 이 불의 기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이제 생식기를 중심으로 물의 에너지예요. 이제 거기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균형이라는 거는 물의 에너지가 올라와서 불을 꺼주고, 그 다음에 심장의 불은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데워주고 하는 이 50대 50의 균형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해지면 기가 이제 위로 상기가 되는 거죠.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갱년기 여성분들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네. 그게 바로 다 이제 호르몬, 물이 마르기 때문에 열이 위로 뜨는 거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목욕탕에 가서 보면 대부분 하체가 가늘고 상체가 배가 나와 있고. 이제 비대지죠. 네. 그게 이제 바로 호르몬의 물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아, 네. 예, 이제 저런 것만 봐도 기운이 올라가 있으니까 기운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네. 어? 부족하니까 뭔가 보충해줘야 되겠다. 넘치니까 뭔가 순환시켜서 내보내줘야 되겠다라는 큰 어떤 그런 방향성은 또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신 비만, 하체 비만, 또 상체 비만 예.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데, 그러면 이렇게 기혈이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까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혈 상태가 다른 이유는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예, 이거죠? 사람마다 네. 다르죠. 이제 우리가 체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체질이라는 게 이제 타고날 때 오장육, 어떤 사람은 맨날 소화 안 돼서 늘 뭐 손발 차고 소화 안 돼서 고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조금해도 감기가 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또 뭐 먹는데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먹는 만큼 좀 많이 먹는데도 별로 살도 안 찌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게 이제 타고난 체질이죠. 네. 이제 체질인데 사람은 그러면 체질이 다 결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타고난 체질의 그 영향을 받는 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잠자고 움직이는 이 생활 습관이 70% 이상 오장육부의 기능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소화기능은 우리가 뭘 먹느냐, 그리고 얼마나 음식을 제 시간에 위에 부담이 없게 잘 먹느냐라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순환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이 쌓이면 순환 힘들겠죠. 네. 예, 순환 힘들면서 뭐 혈압도 높아지고 뭐 또 심장도 두꺼워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순환 기능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뇨생식 기능이라는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의 에너지나 호르몬이라는 게 수면 종에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언제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때 이제 호르몬이 가장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잠을 자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면 이게 에너지가 물의 에너지입니다. 이 물의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는 타임이 10시부터 2, 3시, 새벽 2, 3시, 또 길게 보면 아침 5시까지 들어오는 타임인데 그 시간을 잠을 안 자고 하게 되면 호르몬이 마르면서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이 오장육부는 그러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느냐? 네. 그게 아니라 여기에도 자연의 에너지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자연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 이제 수성화강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성이라는 건 물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아까 우리 인체도 제가 물과 불의 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자연에 있어서도 태양이 아래로 내려 비추는 게 바로 이제 화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게 수성이 되는 거죠. 그 태양이 내려 비추고 에너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땅에 물이 올라가서 비가 되고 하면서 그 순환 속에서 사실은 만물이 생성이 되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그 수성화에 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간은 소주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연에 순응해라. 자연의 에너지에 그대로 같이 맞춰서 생활하는 게 건강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에너지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게 뭐냐? 사실은 낮에 자고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는 겁니다. 네, 자연의. 예, 그게 이제 따라서 만물이 사실은 낮에는 모든 게 활동하고 최대한 활동하고 저녁에는 이제 잘 자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혈, 예. 체질에 따라 다르다 했는데 체질은 다 100% 타고난 건 줄 알았더니 체질은 20%고 나머지 7, 80%는 일반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뭐 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몸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몸을 하나하나씩 한번 예. 볼까요? 먼저 뚱뚱하다 네. 했을 때 전신 비만인 네, 전신 비만 아까 해결책이 말씀대로 어떨까요? 순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뚱뚱하면 전신 비만이고 내가 순환이 안 되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게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몸에 지방이 끼어 있으면 순환 기능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쉬었기 때문에 좀 편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순환 기능이 70, 80%밖에 안 되다가 잠을 자면 5, 60%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순환이 7, 80%로 끌어올려지게 한 30분 정도는 움직여야지만 이제 생기를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얼굴이 붓는다니 몸이 무겁다 이러면 내가 순환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의 경향성이 좀 내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몸에 자꾸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욕심이 좀 많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좀 매사에 좀 느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다면 해결책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해결책은 뭐 우선 이제 어쨌든 넘치는 지방을 줄이는 거. 예. 줄이는 게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른 복부 비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혈 생성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생성을 하는 데가 바로 소화 기능인데 평소에 이제 소화가 안 되죠.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도 이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잘 먹고 이제 근육량을 늘려서 이제 어쨌든 이제 대사량이 늘어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체 비만은 균형 조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키가 위로 뜨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부족하니까 키가 위로 뜨면 키가 뜨게 되면 우리가 뇌 세포가 각성이 되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네. 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밤이 되면 자기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자연의 에너지가 다 물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바깥에 물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부족한 거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밤이 되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이제 집중력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밤을 잠을 안 자게 되면 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숙면을 통해서 호르몬 생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우리 몸의 체형이 다른 거는 몸에 따라서 기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혈 순환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비만은. 그래서 지방을 태워내기 위해서는 기혈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비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식이니까. 음식이 됐죠. 예. 어떤 음식을 네, 이제 먹어야 음식이니까 도움이 이제 되나 어떤 이런 음식을 거죠? 이제 먹어야 되느냐인데 우리가 음식에 이제 영양소를 크게 보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양소를 인체의 우리가 가정의 경제 시스템에 제가 한번 매칭을 해볼게요. 네.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매월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 현금이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입니다. 가장 쓰기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게 현금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현금이 이제 넘쳐서 들어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저금을 하잖아요. 저축을 하죠. 저축을 네. 하죠. 이제 저금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잉 먹게 되면 이게 이제 적금이라는 형태로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뭐냐? 제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단백질은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원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건강이 큰 어떤 기초 자산이 되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이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단백질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만의 가장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제일 첫 클라이드에 말했던 그러니까 저탄고지라는 게 이거는 말이 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그 다이어트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지방은 먹으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이제 적금으로 자꾸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되니까 네. 탄수화물을 줄여야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오는 게 저탄수화물 고단백질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예. 그리고 단백질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 단백질 속에도 사실은 지방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는 겁니다. 네. 예, 가능하면 단백질이 많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미네랄이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원소들인데요. 이제 네. 미네랄 공급을 위해서 야채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과일도 전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은 과일을 일단은 몸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과일을 차단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선생님 과일은 괜찮지 않아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은 어쨌든 가능하면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라. 그러니까 저탄 고단. 그렇죠. 네. 네, 예, 저탄고단이 예, 되겠죠. 이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음식도 중요하지만 활동하는 운동이 또 그렇죠. 중요하겠죠. 운동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 저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운동은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환자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6개월, 1년 끊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나 기관은 그 운동하는 그 리듬에 맞게 피팅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걸 이제 한 1년, 2년 하다 그만둬버리게 되면 몸에 이제 역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외에도 이렇게 해외 논문을 보면 다이어트에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평생 할 수 있으면 지금 상황이 평생 그 정도 센터에 내가 가서 한 2시간이든 뭐 일주일에 4일 이상은 계속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움직여라. 네. 네, 움직이고 사실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아, 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우리 동인 이 경렬도를 하나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네. 지금 한번 배를 자세히 보십시오. 가슴에. 지금 보면 경락이라는 이제 우리가 몸에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가는 통로가 많죠. 네. 예. 저게 사실은 12개의 장부에 지금 배 쪽으로 등 쪽으로 해서 이 몸통으로 네. 모든 오장육부의 에너지가 다 절로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줄기죠. 네. 근데 우리가 자세 배에 힘을 빼고 지금 제가 앉았을 때도 힘을 빼고 이렇게 앉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락이 접히죠. 그렇죠. 예. 경락이 접힙니다. 그리고 이제 접힘에 되면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세히 몸을 한번 보시면 네. 특히 이제 옆구리 같은데 하체, 상체 접히는 데잖아요. 네. 이제 복부 옆구리 살이 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팔 이거 접히는데 팔뚝, 그 다음에 허벅지 이런 쪽이 다 접히는 쪽이 경락이 순환이 안 되는 쪽이 다 체지방이 쌓이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라. 자세를 유지해라. 그래서 그 자세, 이 몸을 세우라는 게 저는 첫 번째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WHO에서도 권고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상 근무자는 일반 사람들보다 1.5배 비만율이 높더라. 네. 그러니까 책상 근무자는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한 번씩 피워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호수와 같은데 그걸 접으면 그만큼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체가 되고 쌓이는 거죠. 이 핵심은 기혈 순환이거든요. 기혈 순환이 되면 다 대사가 되고 우리 몸이 다 알아서 이게 쉽게 말하면 찌꺼기가 다 배설이 되는데 쌓이게 되기 때문에 접히고 쌓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반드시 세워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배를 당기고 세우라는 겁니다. 배를 당기고 예. 힘든데요.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배를 당기라 그러면 세게 이제 배를 당기려기 때문에 이게 5분도 못 당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데 저기 배꼽인데요. 이제 배꼽 아래가 바로 단전입니다. 네. 그 단전에 제가 빨간 풍선 같은 걸 하나 해놨죠, 그죠? 네네. 이제 기가 모여 있는 단전인데 우리가 이 풍선을 가볍게 손으로 눌리면 이게 압박을 받으면서 기가 전신으로 뻗쳐져요. 네.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배를 가볍게 한번 당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한번 당겨보시죠. 예, 당기면 어떻게 되냐 몸이 서게 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예. 있다가 당기면. 예, 배를 당기면 몸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를 하는 겁니다. 기혈이라는 걸 전신으로 보내려고 배를 가볍게 눌리니까 몸이 서면서 경락이 바로 딱 네. 서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진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평소에 배 당기고 몸 세우는 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혈 배를 순환, 당기고 몸을 세운다.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우리 몸의 경락의 기혈 순환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자세고 제가 이제 뭐 굳이 운동이라면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좀 더 여유가 되시면 배를 당기고 몸을 세우면서 걷는 겁니다. 사실은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제 걷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몸의 경락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배를 당긴다는 건 단전의 기운을 전신으로 보내주도록 세게 당기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배꼽을 그냥 가볍게 이 후상방으로 가볍게 당기면 네. 몸이 서게 되고요. 그 자세에서 자기가 편한 자세로 편한 보폭으로 이제 걸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의 최고의 운동은 배 당기고 걸어라. 예? 그리고 과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된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운동을 과하게 되면 활성산소라는 게 나오고요. 그게 나중에 수명의 유전자까지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가 되면 독소가 나오게 됐습니다. 기름을 태우면 매연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운동을 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니까 배 당기고 걷고 이것만 뭐 제대로 하셔도 저는 진짜 비만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운동은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운동 싫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예. 아, 잘 됐다. 이 배 당기고 곧바른 자세로 걸어라. 이 정도는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으신 이 말씀이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좀 과하게 얘기하면 환자분들한테 저 환자분 이건 어떻게 보면 정신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네. 응? 그래서 잠잘 때 외에는 가능하면 여기 몸 자세가 내가 바로 돼 있는지 바로, 예. 네. 한 3개월 하면 몸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네.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운동 예. 이외에도 이렇게 또 일상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활법도 중요하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아까 체형을 얘기했고 기혈 상태를 얘기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생활법도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맞춤 생활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신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은 최종 목표를 뭘 두느냐 하면 위를 줄이라는 겁니다. 위를.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위를 줄여야 됩니다. 위를 줄여야지만이 그 사람이 요요도 막으면서 앞으로의 어떤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지 네. 그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위가 줄려면요. 한 2개월부터 위 근육의 위 용량이 줄기 시작해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뭐 짧게 그냥 거의 뭐 단식을 해서 위를 지방을 줄여봤자 사실은 그거는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위가 줄지 않으면. 네. 그리고 또 위가 준다는 거는요. 이게 어떤 뭐 수술이나 이런 게 위를 줄이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서 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나 기관들이 위 줄이는 거에 대해 맞게 이제 피팅을 합니다. 자기가 준비를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위를 줄인다는 건 결국 음식을 적게 먹어서 줄이는 그렇죠. 방법이죠. 그렇죠. 네. 이제 적게 먹어서 줄이는 건데 이제 그 위를 줄이는 과정을 저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부실기업 구조조정하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TV를 보면 네. 이 기업 반드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노조들이 난리를 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너무 무리하게 해서도 안 되고 강력하게 하되 밀당이 필요하다. 네. 밀당이. 예. 밀당이 필요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줄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식사량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서서히. 예, 네. 서서히 이제 줄여 나가면서 위를 적응시키면서 줄여 나가면 사실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식사량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탄 고단, 네. 예, 단백질 위주의 또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위를 서서히 줄여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사실은 그 그림에서도 제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우리 한방 치료 약이 이제 그런 약입니다. 아, 네. 그게 뭐냐면 몸에 이제 축적된 지방을 태워서 포도당으로 하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약을 먹게 되면 환자분들이 선생님 배도 고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이게 좀 뭐 이상한 약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 네. 이제 뇌에서도 별로 그 욕구도 생기지 않고 에너지가 보충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한약으로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위를 줄이기가 어렵고 할 때는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한방 치료나 어떤 네.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그러면 이제 소식 천천히 이제 어쨌든 최대한 소식을 하되 예, 한 번에 너무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위가 줄질 않는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식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식이요? 이제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약을 먹고 나름대로 하면서 굉장히 몸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한 뭐 1년 후에 몸이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위도 줄이고 다 했는데 이제 식사 때 많은 양을 못 먹으니까 이제 간식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위를 줄여놨으면 우리 몸의 모든 몸의 기관이나 어떤 세포들은 그 위 용량에 맞게 활동할 준비가 돼가지고 그 정도의 에너지로 쓸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별도의 또 간식이라는 걸 통해서 뭐 사과도 과일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초콜릿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이러다 보면 이게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면서 뇌에서는 위를 다시 키워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아, 키우라고. 예. 네. 왜냐하면 지방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몸에 축적된 필요 이상의 지방까지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위를 키우지 않으면 그걸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은 자동적으로 또 위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 비만에 대해서 좀 염려하고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절대 간식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식사를 소식으로 여러 차례 나눠 먹으라면 그게 일종의 간식의 개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절대 그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지방을 줄이고 모든 몸에 모든 게 위 용량에 맞게 피팅된 상황에서 아이스크림을 제가 이제 심한 경우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식사 때 네. 위 용량에 맞게 밥 대신 아이스크림 먹으라. 예? 네. 예. 그리고 뭐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가능하면 그 식사 때 맞춰서 먹고 예, 그만큼 식사량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에너지를 쓰고 이제 그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식을 하지 말라는 예, 그런 말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만들어놔도 간식을 하고 자기가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 이상이 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운동은 과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쨌든 길을 돌리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배 당기고 몸 세워서 걸으면서 이런 분들은 약간의 스피드 워킹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크 같은 게 우리 몸의 전신의 기혈을 순환하는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운동은 뭐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잘 먹어야 됩니다. 예, 잘 먹어야 되는데 비만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무조건 안 먹고 나면 근육량 더 빠지고 나중에 음식에 대한 지방 대사력이 떨어지면서 복부 비만이 더 쌓이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위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입에서 꼭꼭 씹어서 개념을 입에서 거의 소화를 시켜서 넘긴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천천히 먹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아까 복부 비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복부 비만은 뚱뚱한 사람이든 마른 사람이든 복부 비만은 이 위장의 소화력이 그 시간이 음식이 들어오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배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네. 뚱뚱한 사람이든 마른 사람이든 이 복부 비만을 해결하려면은 천천히 정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 된다는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저체중의 복부 비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건강에 현미나 잡곡이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현미 잡곡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예.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은 케어를 섭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현미나 잡곡을 피하고 백미를 먹어야 되고 오히려 추천하는 거는 제가 찹쌀 같은 걸 권합니다. 아, 오히려 백미를 먹어야 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네. 손발에 근육이 부족하고 오히려 몸이 마르면서 케어이 부족한 사람들은 백미를 먹고
쉽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네. 특히 이제 밀가루는 먹으면 안 되고요. 밀가루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 드시면 안 되고, 네네. 다 위에 부담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5끼를 먹어야 돼요. 아, 이런 분들이. 예, 이런 분들이 5끼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찰떡에다가 견과류 같은 걸 해서 간식으로 네. 하루 3끼는 잘 챙겨 드시고, 이제 간식으로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보충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우선이죠. 네.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래로 좀 다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를 좀 업시켜야 되고, 이제 배 당기고 걸으면서도 편한 속도로, 자기 몸에 편한 속도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한테 꼭 제가 마르면서 배가 나온 이런 마른 사람들한테 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절대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이 배에 힘이 없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허리 아프면 수영을 하라는 얘기를 네네. 해서 수영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에너지를 뺏기게 돼요. 네. 사실은 에너지가 뺏기기 때문에 기가 더 딸리면서 피곤하고 허리가 더 아프게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 이런 분들은 에너지를 뺏기는 걸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음식도 아까 밀가루 음식도 얘기했습니다. 찬 걸 먹으면 찬 걸 데워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또 뺏기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음식, 또 차지 않은 음식, 이제 이런 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를 정말 잘 알아야만 그렇죠. 거기에 맞는 운동이나 식생활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체 비만인 사람은 일단은 이제 어쨌든 지방도 줄이고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은 잘 자야 됩니다. 잘 자서 비만이요. 자연의 에너지를 몸속에 끌어들이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요즘 현대인들 10시는 사실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시에는 자라 그럽니다. 네. 11시에는 반드시 자야 되고, 그래서 이 우리 자연의 음기라는 이 호르몬을 몸에 받아들여서 생성을 해야지만이 기온을 아래로 내릴 수가 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체만. 예,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아침 10시 이후로는 먹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침 10시 이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아침 10시 이전에 먹었을 때는 몸을 워밍업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약이 될 수가 있고요. 네. 10시 이후로 제가 왜 먹지 마라 그러냐면 커피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이제 절반으로 주는데 반감기라고 한 6시간. 우리가 사실 오래 가는 사람들 12시간이 갑니다. 그럼 제가 이제 골든타임이 10시이기 때문에 네. 10시 이전에는 카페인의 성분이 몸에서 다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12시간 이전에 먹어야 되니까 아침 10시 이전에 먹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음식이 아니라 차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차도 네. 뭐 하나의 음식의 일종이니까 평소에 이제 생활 습관에서 네. 이제 커피나 녹차 같은 거는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의 수면 위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커피, 녹차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공간을 잠자는 데하고 생활하는 데를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공간을, 대부분 네. 숙면을 못 취하는 분들이 뭐 거실에서 TV 보다가 자다가 예? 또 TV 꺼지면 오히려 눈 뜨고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환자분들 을 네. 보면. 그래서 잠자는 때는 반드시 들어가서는 거기서 책을 읽는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TV를 보는 절대 안 되고요. 절대 방에 TV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한때 우리 과거에 벽걸이 TV가 처음 나올 때 그게 이제 일종의 뭐 하나의 유행같이 이제 그게 되는데 절대 방에 TV 있으면 반드시 꺼내야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제가 강조 드리고 싶고요. 굳이 상체 비만뿐만 아니라 전신 그렇죠. 비만, 하체 비만 다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특히 상체 비만이라는 거는 이 사람 호르몬이 균형이 깨져서 몸에 문제까지도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가장 거기에 이제 제가 중점을 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밤 11시가 되면 야식의 유혹이 생깁니다. 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인체라는 게 사실은 어두워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게 몸에 우리가 유전자가 그렇게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몸이 이제 내가 골든타임이 10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10시를 넘겨서 한 11시가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아, 우리 주인님이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구나. 내가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네. 하면서 몸에서 이 식욕 촉진,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게 됩니다. 뭘 먹도록 먹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예. 이제 그렇게 몸이 참 너무나 이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혹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반드시 11시 전에는 자라. 네. 자야지만이 그 유혹이 그 호르몬 분비를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다. 아, 예. 재밌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기가 위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프랭크라든지 특히 이제 제가 권하는 게 계단 오르기를 이제 제가 많이 권하거든요. 네. 이제 중력을 역행해서 걸게 되면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기가 쏠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아프고 눈에 충혈이 되고 입이 마르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체 운동을 해서 기를 끌어내리게 되면 오히려 목 어깨도 편해 머리도 맑아지고 진짜 머리 복잡할 때 우리 저 시청자분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계단을 오르십시오. 계단을 오르고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계단을 오르고 다리가 뻐근할 때까지 계단을 계속 올라보세요. 머리가 너무나 맑아지고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참 사실은 요즘 그 젊은 4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 꽤 많이 보는데요. 몸이 너무 좋아요. 진료실에 들어오는데 보면 몸이 너무 좋은데 선생님 뒷골 땡기고 잠 못 자고 우울증에 정신과 다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젊은 분들이 대부분 가슴 이런 근육을 만들려고 지나치게 상체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가 다 뻗치면서 네. 기가 다 뻗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한 뭐 쉽게 말하면 50대 50의 균형을 이루는 게 정상이라면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한 60, 70대고 내려가는 기운이 30,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가 상하가 분리가 되면서 위에는 계속 뻗치게 되고 쌓여 있는 거고 아래는 하체는 또 부실해지거든요. 네. 예, 뭐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온다든지 허리에 힘이 없다든지 무릎이 아프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체 비만형은 절대 상체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예,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리면 팔이 굵고 상체가 이제 팔뚝이 굵고 하면 자꾸 팔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빠지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하체 운동을 해서 기운을 끌어내려 줘야지만 상하체의 균형이 맞으면 기혈이라는 게 순환이 되면서 오히려 팔이 가늘어지고 오히려 균형이 맞아지는 거지 상체 운동을 하게 되면 기가 오히려 더 쏠리면서 근육까지 붙으면서 오히려 더 상하체 균형이 깨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한의학적인 어떤 기의 흐름의 원리인데 네. 아무튼 꼭 좀 명심하시고 네.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쨌든 짧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한슬림이라는 약을 제가 조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7년 정도 제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비만약이 다 비급여입니다. 양방이든 우리가 보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고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제일 이제 신경을 썼던 게 어쨌든 가성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 7년 이제 식약청 전임상 연구까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이제 유효성까지 이제 어떤 검증된 이제 그런 약을 개발했고요. 네. 또 이 약이 이제 이제 실험에서도 뭐 체지방 감소라든지 복부 지방 감소 같은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제 메디신이라는 또 이제 국제 학회지도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런 어쨌든 역할을 한 약이 있는데 이제 이 약이 사실은 대단한 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혈 순환시켜주는 약입니다. 기혈 순환시켜주면서 지방을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약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 약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춤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도 그 사람의 기혈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야 되지만 치료도 이제 달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신 비만은 오히려 쉬워요. 기혈 순환만 시켜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슬림의 약을 가지고 이제 순환만 시켜주면 되고, 오히려 이제 복부나 하체 비만 이런 분들은 기혈 생성도 해주면서 순환도 시켜줘야 되고, 또 오히려 상체에 있는 사람들은 기를 끌어내리면서 또 순환도 시켜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체형에 따라서 이제 달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러면 약도 체형에 따라서 다 달라야지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이제 비만을 뭐 순환만 시켜주는 약을 가지고 쓰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뭐 옆구리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세를 우선 치료 이전에 내가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지, 뭐 평소에 소파에 그냥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접어서 그런지 않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이제 침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체된 걸 뚫어주는 거죠. 네. 약침이나 이런 걸 뚫어서 이제 순환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인 그런 이제 비만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종합예술이라는 표현도 쓰고 종합학문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래서 비만 관리라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의학의 종합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기혈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달리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어쨌든 평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배를 당기고 몸을 세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운동은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네. 과하게 하는 건 오히려 몸이 평생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오히려 역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과한 운동은 몸에 필요 없는 이 활성산소라는 그런 노폐물을 축적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을 정상적인 몸을 만들면 이제 이제 지방을 어쨌든 몸에 기름칠 정도의 적당한 양의 이제 지방 정도를 그걸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숙면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규칙적인 이제 생활 리듬을 통해서 어쨌든 숙면을 취해라. 그리고 이제 숙면에서 또 중요한 건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루 시작을 일정하게 해야지 하루 마무리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뭐 7시에 일어나든 6시에 일어나면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건강에 가장 좋고요. 이제 일요일 같은 시간이 되고 이제 피곤하고 이러면 한 3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게 오히려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 강의는 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하신 점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올려주고 계신데, 이제 교수님 한번 상담을 해주시죠. 네, 예. 네. 정숙자라는 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네.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지더니 이젠 뱃살이 쪄서 걷는데 힘이 들어서 지지력이 없어 정말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운동이 힘들 경우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될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네,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정숙자님 한번 거울을 보시고요. 네. 거울을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걷는데 힘들 정도니까 아마 전신적으로 일단은 전신 비만의 형태로서 네. 아마 순환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음식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에 갑자기 줄이려면 위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몸이 그 위 용량에 지금 피팅이 돼가 셋업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냥 확 줄여버리면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서히 식사량을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의 패턴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식사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를 한번 당겨보십시오. 힘들 겁니다. 근데 너무 세게 당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게 당긴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게 당기면 이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꼽 아래 이 고무풍선 같은 단전의 에너지가 모이는데 너무 세게 눌리면 풍선이 터져요, 오히려. 네. 예. 적절하게 그냥 가볍게 손으로 눌린다는 정도로 배를 가볍게 이렇게 한번 당겨 보시고요. 그러면 몸을 세우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거. 예. 힘든 운동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힘든 운동 결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경락의 기혈순환이 적절하게 잘 정도되도록 자기 몸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걷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 당기고 몸 세우면서 걸으시면 한 3개월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변화를 느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안 들어오셨나요? 그러면은 일단 정현숙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방질도 많이 안 먹고 보기에도 지방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인바디에서 체지방률이 높은데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는 있나요? 하셨습니다. 일단 인바디에서 체지방률이 높다면 그 인바디가 고장이 아니라면 일단은 체지방률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지방도 많이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일단은 몸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 때 열심히 하고, 근데 본인 기준에서 열심히 하는 건데 실제로 열심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질도 안 먹는다고 하지만 지방질은 안 드시지만 탄수화물,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과일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지방은 항상 고기 드실 때 지방 다 드러내고 이렇게 드시면서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밥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일은 좋지 않아요라는 게 대부분의 네, 그렇게 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한 건데 과일 좋죠. 과일 속에 미네랄도 많고 좋습니다.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과일이 굉장히 좋은 건데요. 문제는 자기가 이제 인바디를 해보니까 체지방률이 높고 몸에 지방이 과잉돼 있을 때는 이게 말씀드려서 현금이 지금 과하게 들어와서 지금 은행에 지금 돈이 쌓여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려면 현금을 차단을 해줘야지만이 지방이라는 걸 적금을 찾아서 쓰게 되는 거니까 우선 몸이 정상적인 체지방률이 돌아올 때까지는 줄이는 게 좋겠다.
과일도 최대한 줄이고 지금 뭐 우리 정현숙님 같은 경우는 그 체지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를 굳이 줄여야 될 정도가 아니라면 어쨌든 적정량의 음식을 드시되 음식의 패턴을 바꾸라. 네. 예, 음식을 패턴을 바꾸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 저런 경우 과일을 아예 안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뭘 먹느냐? 야채를 드시면 됩니다. 예, 네. 과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야채를 드시면 되고 과일을 해서 꼭 드시고 싶으면 방울토마토나 토마토는 얼마든지 드셔도 되고요. 네. 오이 토마토를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건데 오이와 토마토는 네. 얼마든지 드시고 야채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과일을 평생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방이 빠지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자기 위 용량에 맞게 네. 탄수화물과 과일과 적절하게 드시면서 그 식사를 즐기시면 됩니다. 네. 예. 자, 해피해피님 조금 전에 보내주셨는데요. 배변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좋다가 오늘은 변비로 힘들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변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이제 다이어트와 변비에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면서 또는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식사량을 줄이면 변비가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정상적인 반응이고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뭐 약으로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불편하면 숙변 제거를 위해서 변비약을 드시는 게 좋고 사실은 변비에 제가 제일 좋은 약을 권해드린다면 뭘까요? 물이 제일 좋은 겁니다. 네. 물보다 더 좋은 변비약은 없습니다. 사실은 물은 우리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오늘 물은 우리 몸의 70%가 물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9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가 된다는 건 물이 자꾸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우리가 500cc 생수병 4개 이상은 뭐 하루에 꼭 드시는 게 좋고 또 물을 갑자기 많이 한 번에 울컥 드시게 되면 위에서 그 물을 데워서 소화시키고 대사를 하는데 또 피곤해지고 힘이 드니까 물은 항상 입을 적시는 정도로. 외국인들 보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물통 들고 다니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입을 적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또 이제 변비는 어쨌든 이게 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잃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야채, 섬유질 적절하게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실 때 물의 온도는 어떤 것이 제일 적정할까요? 저는 보통 한 뭐 10도 산소 포화도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일반 우리가 그냥 뭐 특히 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수 같은 거 우리 냉장고 생수도 아침에 왜냐하면 우리가 대사가 안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열이 부숙이 되면서 열이 같은 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찬물도 괜찮고요.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실온의 물을 드시면 좋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몸이 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가능하면 네. 조성삼 방송님 저희 애청자신데요. 65세 남성입니다. 비만으로 식사량을 최대한 줄였고 석식은 간단히 내지는 생수만 마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체중이 84.4kg이나 되는데요.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그 조성삼 선생님은 일단은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체성분 분석이라는 우리가 뭐 주민센터든 요즘 가보면 할 수가 있는데요. 헬스장 같은 데 가서 해보고 내가 체지방이 얼마나 오버되어 있는지를 보고 하는 게 좋고요. 체지방이 많지 않다면은 체중이 늘는 거는 체중이 많다는 거는 오히려 근육량이나 뼈의 묵이나 이런 게 튼튼하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고 제가 비만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절대 체중계는 올라가지 마라 그럽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대로 너무나 성실하게 잘하고 음식도 단백질 위주로 바꾸고 하면서 이제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너무 실망해서 선생님 제가 체중이 전혀 변화가 없다. 뭐 1kg도 채 안 빠졌다. 이렇게 이제 실망하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 이제 해보면 체지방이 한 3kg 이상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체지방도 가장 적정량 A학점을 제가 주는 환자분들은 한 달에 2kg입니다. 하루에 70g인데 사실은 2kg 이상 빼는 것도 별로 저는 좋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2kg 정도 했을 때 몸이 적응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 2kg 정도. 그런데 그분은 한 3kg 정도 빼고 왔는데도 이제 그래서 제가 몸이 굉장히 가볍고 좋지는 않습니까? 몸은 너무 가볍고 좋은데 체중이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체지방이 3kg 빠졌는데도 체중이 안 체중이 늘었어요? 1kg 정도밖에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분은 식사를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면서 근육량이 2kg 이상 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진짜 너무 좋은 거죠. 네. 예, 근육량이 오히려 2kg 이상 늘고 지방은 3kg 빠지고 네. 그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이제 좋은 그런 케이스인데 예, 절대 체중에 너무 네. 너무 그 뭐랄까 연연해. 연연할 필요 없다. 네. 예, 중량은 체지방이다는 말씀을. 아, 예. 체중이 안 빠져도 예. 오히려 단백질로 근육량이 늘어났다면 그거는 뭐 그렇게 예. 걱정을 안 하셔도 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현철님, 요즘 급격하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네, 이 소화 기능은요. 네. 이제 우리가 소화의 위액이요. 보통은 한 이제 일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한 1.5리터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루 세 끼면 한 번에 한 0.5리터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위 운동성도 떨어지고 위도 이제 노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 3분의 1까지도 떨어져요. 심하면은. 그 위액 분비가 적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식사량도 많이 하기가 힘들고 위액의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게 서로 굉장히 유기적이고 서로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만은 입에서 꼭꼭 씹어서 단백질 위주나 이런 걸 잘 위주로 음식을 섭취를 해서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위의 운동성이 좋아지고 위액 분비가 촉진하게 돼요 또. 왜냐하면 그 근육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몸이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 소화 기능에 부담이 되는 음식, 아까 뭐 현미 잡곡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만약 위에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백미나 찹쌀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위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중요하고 특히 밀가루 음식, 특히 찬 음료수, 탄산음료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이제 그리고 입에서 소화를 시켜서 넘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시면 나름대로 몸에 에너지가 생기면서 근육량이 늘어나고 위기능도 회복될 거라 이런 말씀을 네. 제가 드립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만과 관련한 좋은 말씀들 해주고 계신데 지금 채팅방은 아무래도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그러면 네. 이제 마무리로 종합해서 아마 좋은 팁을 하나 주시죠. 저희 시청자 여러분. 네, 그 비만을 뭐 지금 쭉 제가 말씀을 드린 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떤 뭐 대단한 그런 뭐 방법이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비만에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끔 광고를 보면 뭐 먹는 대로 다 먹고 또 잠도 자고 뭐 그렇게 뭐 자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운동 안 하고 잠만 자도 뭐 살이 빠집니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독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음식과 경제 시스템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는 우리 집에 현금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은행에 돈을 갖다 쓴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거는 집안의 경제 시스템이 지금 망가진 겁니다. 그렇죠. 예. 매월 월급도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데 은행이 돈을 갖다 쓴다는 거는 이게 지금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쉽고 편하게 이제 그런 그 다이어트는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적인 자기 몸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특히 이제 운동은 내가 자세를 얘기했죠.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자세고 예. 그리고 운동은 굳이 한다면 배 당기면서 몸을 세우고 걷는 운동을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잘 자야 된다. 잘 자야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맞으면서 어떤 호르몬의 밸런스라든지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오늘 이재동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비만과 관련한 비만을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음 달에는 허리 통증과 비만으로 경의 한슬림으로 비만을 잡고 질병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장시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